아침 습관의 경고와 콩팥의 위기, 상세 확장판 여러분, 오늘 아침 기상 후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마 건강을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습관적으로 챙겨 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의 수분 섭취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당장 멈추어야 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무심한 습관 하나가 결국 여러분의 신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고 평생 기계에 의존의 피를 걸러내야 하는 투석 환자의 삶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추적 관찰한 데이터에 기반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의 필터를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장의 해독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신장 기능의 하락 속도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사실은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간과 마찬가지로 신장은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까지도 통증이나 뚜렷한 자각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조금 섞여 나오거나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신장세포의 상당 부분이 괴사한 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매일 수많은 환자가 투석실에서 진작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라며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들의 무너진 삶과 가슴 찢어지는 후회를 지켜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아 상세히 알려주지 못했던, 그리고 병원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소외되었던 신장 재생과 자연 치유의 핵심 비결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약초나 몸에 칼을 대는 위험한 수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 찬장에 흔히 놓여있는 꿀 한 스푼에 담긴 놀라운 힘입니다. 혹자는 겨우 꿀 하나로 신장이 좋아진다고 라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식재료가 현대 의료계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장 이상 신호와 꿀의 기적적 원리, 상세 확장판 신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소변을 볼 때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무겁거나 발목 주위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고 잘 돌아오지 않는 증상을 경험하셨습니까? 또는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다수의 어르신은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가 존재합니다. 이 필터가 찢어지고 구멍이 뚫려 몸 밖으로 배출되지 말아야 할 소중한 단백질과 영양분이 소변을 통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응급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간 자리는 독소가 채우게 되고 결국 혈액은 탁해지며 신장은 급격히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건강 상식을 넘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생존 전략입니다. 핵심은 다음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어떻게 찢어진 신장 필터를 물리적으로 복구하고 염증을 잠재우는지 그 기적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합니다. 둘째,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꿀 섭취 방식이 오히려 신장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최악의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셋째, 신장의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곳을 특정해드립니다. 넷째, 절대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조리 및 보관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특정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꿀을 멀리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냉정하게 밝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중에 화장실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기상시 북이 없는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꿀 속에는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은 180여 가지의 천연 효소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이 고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에 도달했을 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꿀은 설탕 덩어리가 아니냐며 걱정하십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 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교육받아 오셨을 겁니다. 저 또한 젊은 의사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호령하던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정제된 설탕과 천연 벌꿀은 우리 몸, 특히 신장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제 설탕이 혈관을 긁어내고 염증을 유발하는 독이라면 천연꿀은 신장세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연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꿀의 기적적인 효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탕과 꿀의 결정적 차이와 항산화 작용, 상세 확장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커다란 의구심이 생기셨을 겁니다. 의사 양반, 당신 지금 제정신인가? 병원에서는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안 좋으면 무조건 단 음식을 끊으라고 하는데 꿀도 결국 당분 아닌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네, 여러분의 걱정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사실 저 역시 30년 전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소리치던 매우 깐깐하고 보수적인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가진 거대한 맹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분자 구조가 단순해서 흡수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물질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30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며 목격한 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신장에 있어 소리 없는 자객과 같습니다. 이 정제당은 혈관벽을 날카롭게 긁어내며 통과하고 신장의 핵심 조직인 사구체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설탕은 마치 마른 집불에 붙은 불꽃처럼 순식간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렸다가 꺼져버리는 가짜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천연 벌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질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들꽃과 나무를 찾아다니며 채집한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다 밝혀내지 못한 180여 가지 이상의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유기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지속적으로 신장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꿀 속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우리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미세혈관에 일종의 녹이 슬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꿀 속의 페놀산과 플라보노이드는 이 혈관의 녹을 닦아내는 특급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노화로 인해 기력이 쇠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장이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해 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신장은 과부하로 인해 비명을 지르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꿀을 섭취하면 신장은 비로소 평온하게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수많은 국제학술지, SCI급 논문에서 꿀의 항염증 효과와 손상된 조직의 재생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꿀의 3대 메커니즘, 상세 확장판. 그렇다면 도대체 꿀의 어떤 구체적인 성분이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기적적인 의학적 메커니즘을 3가지 핵심 원리로 나누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사구체의 염증을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항산화 소방수 역할입니다. 우리 신장 내부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 조직이 무려 100만 개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미세 혈관들이 뭉쳐진 형태인데 혈액 속의 노폐물은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정교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노화로 인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으면 필터망이 산화되어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가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이 투입되면 혈관을 타고 신장 깊숙이 침투하여 필터에 달라붙은 독성록을 제거하고 염증을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꿀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신장세포의 산화적 손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구체 여과율, GFR,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신장의 대사 부담을 0,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청정 연료 공급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거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평소 먹는 밥, 빵, 떡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복잡한 분해 과정을 거치며 질소 화합물 같은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신장에게는 또 다른 노동이고 피로입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효소 분해가 완료된 최종 단계의 에너지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신장을 힘들게 하는 노폐물을 거의 남기지 않고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신장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는 매연이 심한 경유차에 넣는 연료와 깨끗한 전기차 에너지의 차이와 같습니다. 신장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비로소 노폐물을 걸러낼 여력이 생기고 몸에 부기가 빠지며 만성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은 천연 광범위 항생제로서의 방어막 형성입니다. 노년기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주범은 바로 요로 감염과 신우신염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세균이 요도를 타고 올라가 신장의 고름을 만들고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죠.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신장 내부에서 미량의 천연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과 방광 내부에 서식하는 유해균을 직접적으로 사멸시키며 세균이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는 청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반 항생제처럼 내성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꿀은 신장 스스로가 세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선 신장을 위한 종합치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치료제라도 복용하는 방법과 시간이 틀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릴 수 있는 꿀 섭취의 골든타임을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꿀 섭취의 3대 골든타임, 상세 확장판. 이제 꿀이 신장에 좋다는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도대를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고 흔한 물조차 적절한 시기에 마시면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며 찾아낸 신장세포의 재생을 극대화하는 꿀 섭취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번의 기회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 위장이 비어있는 공복 상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7, 8시간 동안 몸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섭취하지 못해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밤새 신장은 쉴 새 없이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끈적해진 채로 신장의 미세혈관을 통과하며 상처를 입힙니다. 이때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는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물리적 충격을 신장에 가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체온과 유사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연음료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당분 섭취가 아닙니다.
밤새 신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생체 세척수이자 멈춰있던 신장 대사를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뇌와 신장에 즉각적인 연료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제 처방을 따른 환자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피로가 몰려오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식후 입가심으로 달달한 믹스커피를 즐기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제로 소변을 내보내는 이뇨 작용을 합니다. 신장은 수분이 충분해야 여과 효율이 높아지는데 카페인이 수분을 빼앗아가니 신장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혈액은 더욱 걸쭉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높이지 않으면서도 피로를 해소하고 신장에 필요한 수분을 안전하게 공급합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더하면 레몬의 구연산이 신장 결석의 주성분인 칼슘과 결합해 결석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이중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밤새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지 않느냐고 걱정하시겠지만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노인분들이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의 주된 원인은 소변이 많아서가 아니라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잠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과정에서 방광 근육이 긴장해 소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자기 전 꿀 한 티스푼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면 간에 에너지가 보충되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잠은 항이뇨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도와 오히려 소변 생성을 억제하고 신장이 밤새 완벽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신장을 망치는 치명적인 꿀 섭취 실수, 상세 확장판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꿀 역시 잘못된 상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당뇨 합병증이나 신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비극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실수 3가지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무엇이든 뜨거워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끓는 물에 꿀을 넣는 순간 그것은 기적의 치료제에서 단순 설탕물로 타락해버립니다. 꿀 속의 핵심 성분인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특히 신장염증을 치료하는 항산화 물질들은 열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60도 이상의 열에 노출되면 이 성분들은 변성되어 영양학적 가치를 상실합니다. 오히려 열에 파괴된 꿀은 당독소를 유발하여 신장 필터를 끈적하게 오염시킬 뿐입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반드시 손가락을 넣었을 때 기분 좋게 따스한 정도인 40도 이하로 식힌 후 꿀을 타십시오. 그래야만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다다익선의 오류에 빠져 너무 진하게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꿀이 신장에 좋다고 하니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도한 꿀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신장은 이 과도한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의 노동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사구체 과열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신장이라는 엔진을 레드존까지 밟아 과열시키는 행위입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결국 타버리듯 신장세포도 지쳐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꿀은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실 때도 은은한 단맛이 느껴질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높이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대용량 꿀 중에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키운 사양 벌꿀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꿀로 분류될지 모르나
신장 재생에 필수적인 꽃의 천연 항산화 물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액체 설탕을 드시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오히려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무려디나 액상과당이 섞인 저질꿀은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괴사시키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반드시 제품 뒷면의 라벨을 확인하여 탄소동 이온 소비 -23, 5% 이하인 진짜 천연 벌꿀인지 확인하십시오. 내 신장을 위해 드시는 것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농가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꿀 조합과 금기 대상, 상세 확장판. 이제 여러분은 꿀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먹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습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에는 신장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꿀과 함께 먹었을 때 신장 청소 능력을 200% 이상 끌어올리는 천생연분 짝꿍 음식 2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한 끗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레몬 또는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 보십시오.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은 우리 소변의 산도를 조절하여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신장에 생기는 돌, 즉 결석은 대부분 산성 환경에서 만들어지는데 구연산은 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미 생성된 작은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조합은 계피 가루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이며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신장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수축하여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루를 꿀물에 살짝만 섞어 드시면 전신에 온기가 돌며 신장 혈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에게 꿀계피차는 그 어떤 보약보다 훌륭한 신장 영양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주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부디 흘려듣지 마십시오. 말기 신부전 환자,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져 투석을 받고 있거나 칼륨 제한 처방을 받은 분들입니다. 꿀 속의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배설 능력이 상실된 말기 환자에게는 심장에 무리를 주어 부정맥이나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조절되지 않는 중증 당뇨, 꿀이 설탕보다 이로운 당이라 할지라도 당화혈색소가 너무 높거나 인슐린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혈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12개월 미만의 영아, 꿀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보틀리누스균 포자는 면역력이 완성되지 않은 아기들에게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감기 예방을 위해 꿀물을 먹이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 회복 사례와 마지막 재현, 상세 확장판 이론보다 강력한 것은 실제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났던 68세 김철수님의 사례는 여러분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 철수님의 얼굴은 독소가 쌓여 검게 변해 있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이미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린 상태였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일만 해오셨는데 노후를 기계에 묶여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철수님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값비싼 신약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섭취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꿀물, 오후에 꿀차, 그리고 자기 전 한 스푼의 꿀. 처음엔 철수님도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기적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소변의 거품이 사라졌고 2주 뒤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어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치솟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권에 머물며 투석이기를 극적으로 넘기셨습니다. 현재 70대 중반이 된 철수님은 여전히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꿀 한 스푼이 꺼져가던 신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철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강조한 꿀 한 스푼의 가치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투석실에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이 작은 지혜를 몰라서 남은 생을 병원의 차가운 기계 곁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보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10년 뒤 여러분의 미래를 차가운 병실이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노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신장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한 사람의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돈 안 드는 진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